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시도하는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학습 동기부여를 도와주는 방법 세 가지는 첫 번째, 앨리스 여러분, 학습에 더 흥미를 느끼고 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공부하는 애기, 우리 소망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먼저 재미가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 이 말에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쵸? 시험 기간 닥쳐서 하면은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놀이처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평소에 문제집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단순히 문제를 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엄마가 문제를 내고 아이가 맞히기, 아니면은 아이가 문제를 내고 엄마가 맞히기, 이런 게임같이 놀이 형태로 아마 조금씩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도 엄마랑 같이 하는 활동에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교과서에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또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문장 만들기나 끝말잇기 같은 거, 이런 거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놀이처럼 즐겁게 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아는 단어가 나오거나 또는 어떤 문제나 답이나 뭐가 됐든 내가 놀면서 했던 뭐가 나오면 아이는 학습 자체를 조금 더 재미있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도 그 책이 잘 읽히거나 아니면 무언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머릿속에 잘 쏙쏙 들어오는 그 환경이나 아니면 버릇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공부를 하는데 자기 스타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찾아주는 게 아이가 더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시각적인 자극에 조금 반응을 더 보이는지, 아니면 청각적인 것에 조금 더 반응을 보인달지, 아니면 촉각적인 것, 내가 만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조금 더 반응을 보이던가, 뭔가 우리 아이를 잘 관찰을 해보시고 아이에 맞는 그런 유형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그 자극을 조금 더 익숙한 아이라면 동영상이나 또 그림책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좀 스타일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청각적인 것에 반응이 보이는 아이라면 이제 문제를 맞히고 그 묻고 말하기 이런 것처럼 놀이 유형으로 듣고 말하는 것에 더 재미있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촉각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험이나 실습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얘네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연 관찰이나 아니면 직접 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아이가 훨씬 더 인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공부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을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재미있게 한 것이 실제로 성과를 보일 때 아이들이 자신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시도하는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때에 맞는 재미있고 질리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 스타일이나 학습 스타일을 찾아봐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혼자서도 잘해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좀 들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공부는 아이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부를 아이 방에 가둬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이 숙제 다 하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습관이 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3, 4학년 정도? 다크서클. 네.
아이와 함께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익숙해질 때까지 동참하고 지도해 주시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력과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자, 학습 스타일을 찾았다면은 그리고 재미있게 느끼고 어느 정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아이와 협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을 말을 하면 부모는 그 온 마음으로 그 계획에 무조건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노력한 그 과정에 대해서 한 80% 정도를 칭찬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20%를 결과에 대해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100% 그 아이가 주도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100% 부모님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면 이 활동은 이제 아이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기술도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손을 놔도 됩니다. 네. 자, 앨리스 여러분 정리할게요. 학습 동기부여를 도와주는 방법 3가지는 첫 번째,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 두 번째, 아이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 세 번째, 나의 학습 스타일로 공부를 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로 여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를 느끼도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여기에다가 담겨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될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란 태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이유도 이것 가지고요. 언제까지요? 얼마 동안이요?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과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우리가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